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알아봐야 되죠. AI로 완전 대체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연봉이 빨리 올라간 직종이 어디냐? 개발자들이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고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더 빠른 삶의 경험을 가지게 되리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무섭다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비아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거부감을 갖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 모두 다 새로 나오는 기계가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왔었던 것들을 대체해가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거든요. 아마 인공지능도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윤리 문제나 또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또는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적 노동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100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 수렵 채집이라는 직업이 거의 전체 직업의 90% 이상을 차지했을 거예요. 나머지 10%가 다양한 직업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농업과 수렵 채집이라는 게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3, 4%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 이상은 뭐냐?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고 그 직업들은 모두 지적 노동일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하는 것들, 심지어는 운전하는 것도 운전기사님이 지적 노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몸을 쓴다기보다는. 몸은 사실은 옛날에 인력거꾼이 더 많이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AI가 지적 노동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요.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 택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생성하는 건 화가나 사진작가의 지적 노동을 대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챗GPT나 저희 회사의 루시아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일을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는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AI가 요즘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AI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요. AI 퀀트 투자가 인간 투자자들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왔었던 지적 노동이라는 것을 AI가 대체하면 내가 할 일은 없어지진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실업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야,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다라는 정도였다면 지금 모든 부분에 AI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안보나 국방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이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체험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지만 이미 10년 전에 시작된 미래이고요. 이제 우리는 향후 5년간 동안에 더 빠른 삶의 경험을 가지게 되리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 전체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들의 인구 감쇄가 두드러지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죠.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한국처럼 감소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AI 기술이 가장 발전이 된 데는 미국이고 또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AI 기술의 발전을 촉발을 하거나 가속화시킨다기 보기보다는요. 컴퓨터 칩과 하드웨어 기술, 데이터 기술,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서 그 정점에 다다랐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시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죠. 사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본다면 20년 후에 지금 기준으로 65세부터 100세까지의 초고령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됩니다. 반면에 18세나 20세부터 65세까지의 노동인구는 지금의 60%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요.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의 거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아마도 지적 노동일 거거든요. 결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게 인구 감소는 아니더라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갖고 인공지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인공지능의 사회적 편익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죠. 그거는 인공지능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예를 들면 노동시장 중에서 끊임없이 직업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직업의 유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죠. 마부가 있었고 인력거꾼이 있었고 택시기사가 있었고 이제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로봇과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르죠. 이렇게 아마도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우리 근육 노동을 뛰어넘어서 지적 노동하는 많은 부분은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모든 직업이 대체될까요? 그러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외우고 글을 쓰고 운전만 잘하는 게 지능이 아니라 사람과 교감을 갖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험하고 엔터테인먼트 즐길 줄을 알고 스포츠를 할 줄 알면서 동시에 자연과 교감을 하고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능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직업은 훨씬 더 다양해질 거고요. 특히 전통적으로 반복적 지능을 활용을 하는 직업은 점점 더 AI의 대체가 되겠지만 오히려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증진돼야 되는 다양한 지적 노동들은 AI와 협력을 통해서 더 생산성이 올려지면서 또 협력 체계가 가속화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고용 환경의 큰 변화는 저는 근무 시간의 변화일 거라고 봐져요. 한국에서도 제 아버님 시대는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주 6일 근무고요.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 주 5.5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 근무까지 했었거든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죠. 제가 장담하는데 향후 20년 내에 대한민국도 주 4.5일에서 4일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이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1900년도 초에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었습니다. 지금 38시간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향후에는 25시간 수준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직업을 나누게 되고 더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창조가 될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직업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일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가장 연봉이 빨리 올라간 직종이 어디냐? 그러면 개발자들이었어요. 개발자가 직장 2번만 올리면 연봉이 1,000, 2천만 원씩 올라갔을 정도로 서로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난리니까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고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자입니다.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적 노동을 하는 고소득층이 분명히 과도기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단과 처방은 AI가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과 소통을 하고 코치 역할을 해주면서 상담자가 되는 형태로 사실은 역할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고3 수학 시간에 들어가 보세요. 30명 중에 20명이 잡니다. 10명은 다 알아서 자고 10명은 아무것도 몰라서 자고 10명만 수업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이제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 시간에 각 개인별로 교과서가 만들어질 거고 영상이 생성될 거고 개그맨이 될 학생에게는 그냥 개념만 알려주면 되고 수학과를 들어가거나 물리학과를 들어갈 아이들에게는 미적분학을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과서가 개인별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직업이 없어질까요? AI에 의해서?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코치로서의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교육자로서 전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다운 직업, 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이 더 견고한 시장 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노동은 크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X축으로만 보면 자기가 배운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과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 Y축으로 본다면은 나 혼자 해도 되는 지적 노동과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되는 것들. 그럼 소통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축으로 본다면 요 밑쪽에 있는 나 혼자 해도 되고
공감도 필요 없고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건 AI로 완전 대체될 거예요.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알아봐야 되죠. 예를 들자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영상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간다 그러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찍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걸 찍어서 판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혼자서 일하면서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모두 다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일해도 되는 쪽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과학자들이실 수도 있고 화가나 예술가일 수도 있죠. 이분들은 AI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요.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이 시장은 AI가 협업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거예요. AI가 근본적인 진단이나 처방이나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들은 코치 역할이나 상담자 역할을 하는 식으로 직업 자체의 역할이 변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없어질 것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기술이 파괴적이었을 때 우리는 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는 뭘 못하게 하는 거죠. 제도는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을 잘하도록 촉진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인간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계에 대한 걸 안전하게 쓰고 사회적 합의를 해내게 됩니다. 혹시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총일까요? 칼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입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13만 명을 살인을 해요. 그러면은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다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이 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길거리에 자동차를 다니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동차가 주는 경제적 편익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부산 걸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경제적 효용성과 사회적 편익이 어느 인계값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을 제공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기계를 사회로 급격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동차처럼.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되냐? 바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통법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학교 앞에서 30km 이상으로 다니다 사람을 치면 감옥 가게 하는 거죠. 또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긋게 되고 신호등을 만들게 됩니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놀랍게도 시스템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제도적으로 우리 자동차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운전 면허를 따도록 한다든지 자동차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규범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참 인간은 참 교활하게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2억 원 있으니까 새 출발하시죠 라고 보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라기보다는 제도를 만들게 되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보험과 같은 해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AI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편익,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우리 종족은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AGI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우리 인간처럼 보편적인 모든 다양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을 대체하는 두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AGI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10년 안에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다라고 하지만 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AGI는 우리 인간은 지능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말 잘하고 분석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교감을 하고 감정을 공유를 하고 자연과 교감을 하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적 노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반성할 줄 알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부분에서 지적 능력을 갖는 AI가 나올 거냐? 저는 나온다고 보지만 그게 아마 몇 년 안에 또는 어쩌면 10년, 20년 안에는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진 못해요. 학습할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서 제공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일이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크게 사전 학습하는 단계와 사후 학습하는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전 학습하는 단계는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일일이 배우는 것처럼 하지 않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비지도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책이나 문서나 뉴스 막 모아갖고 그것도 여러 언어로 돼 있는 걸 갖고 인공지능을 방에다 가둬두고 그거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봐. 그럼 지가 스스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런 비지도 학습 기술 덕분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 이후에 정말 똑똑해지기 위해선 지도 학습을 또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인간과 협력을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에이전틱 AI라고 얘기하는데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오면 스스로 공부해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꼴통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저는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이상하고 꼴통 같고 그리고 뭐 괴짜에다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리더의 측면을 이렇게 봐요. 비전만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 비전을 자기가 스스로 행동에 옮겨서 달성하는 사람. 그리고 인류 수준에서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 현재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누가 질문을 잘할까요? 결국은 아는 사람이 더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결국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 답변도 잘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가장 위대한 리더들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답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스텝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중심에 있었냐? 위대한 질문을 하고 위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에는 그 위대한 호기심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AI와 협업을 하면서 과거 어느 때 있었던 것보다 큰 폭발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지적 노동을 두 가지 축으로 그리고 네 가지 도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하는 방식 자체 일방혁이라고 SK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뭔가를 기획한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한 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낸 거에 정수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확산을 하고 거기서 피저빌리티 테스트에서 이런 모든 단계에 관련된 것들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순서도 바뀌고 압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는 맞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화가들이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화가들은 모두 다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화판에다가. 지금 상용 화가들의 상당수는 직접 물감으로 짜내지 않고 태블릿 위에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방송을 만들면 방송국 가면 카메라 그것도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카메라 4, 5셋이 있고 뉴스 하나 찍는데 3, 40명씩 들러붙어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뭐 수백만 이상을 뷰수를 만들어내는 거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습니다. 그만큼 큰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AI에 의해서 더 가속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업 자체가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직업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역할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 선생님은 진단만 잘하고 수술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자들과 교감을 하고 환자들과 충분히 설명해 주는 상담자의 자질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개발자는 프로그래밍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AI를 갖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도구를 쓸 수 있겠냐 하는 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택시 기사님들처럼 아예 없어질 직업도 있을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고 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히려 메타인지 능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등이 거의 모든 직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GDP 기준으로 해서 대략 5배 이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고 봅니다. 그 비근한 예가 미국 같은 경우가 1인당 GDP가 12배 정도가 지난 100년간 올라갔거든요. 대한민국은 40배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 지금 잠재 성장률 얼마죠? 2%입니다. 미국 1몇 %예요. 그 얘기는 매년 1, 2%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왜냐?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던 대한민국은 매년 6, 7% 이상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 혁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I가 가져올 수 있는 성장은 뭐냐? 또다시 5%, 6%, 7% 이상의 매년 성장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왜 미국이 인공지능에 목숨을 걸고 있고 또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인공지능을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는지 이번에 트럼프 정부도 크게 3가지 육성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인공지능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모두 경제 관련되어 있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 극단적으로 저는 AI에 기반해서 국가 GDP가 5%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인프라를 갖고 또다시 투자하는 형태의 재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공지능만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간지능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잘한 건 걔가 잘하면 돼요. 그 인간은 뭘 잘해야 되죠?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꼴통 같은 도전을 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AI를 도구로 쓰겠죠.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죠. 1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Software eats the world.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인 거죠.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eats the world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기반한 시장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솔트룩스처럼 돈 버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마존이 인터넷에 기반해서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고 10년 동안에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쿠팡이 그러했듯이. 94년도에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는 97년도에 아마존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때 상장한 날 아마존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였어요. 그때 제가 1,000만 원어치를 97년도에 주식을 샀다면 지금 얼마일까요? 3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배가 부가 증가가 된 거죠. 지금 이 변화의 시기와 변곡점 시기에 여러분들이 찾아볼 거는 $2로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지금부터 20년 후에 300억 원이 될 만한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중요하진 않고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그런 회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